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건이 불거지고 지금까지 이 건과 이재명이 연관됐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우선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와 이재명 본인 입으로 인정했던 측근 정진상이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죠.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설계했다는 말도 본인이 직접 했고 실제 이재명이 서명한 문건도 여럿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서도 이재명은 측근들의 일탈로 몰아세웠고 법적으로도 배임 혐의만 거론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유동규를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면서 이재명 구하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검찰이 유동규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지만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결국 유동규 선에서 꼬리를 자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유동규를 추가 기소하면서도 배임의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해 성남시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한 것이 그 방증이란 것인데요. 특히 수사팀은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당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었죠. 유동규의 경우 뇌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배임인 만큼 이재명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순수한 정책 업무적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임으로 기소하기에는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 정책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과거 정부의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판례도 검찰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당시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죠. 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박영수 특검의 친척으로 언론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박영수 특검의 친척 이 씨가 남욱에게 43억 원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느냐? 검찰은 43억 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선거 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돈 또는 금품과 관련해 이재명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진술은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선거 운동 비용으로 쓰였고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은 실제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됐는지를 쫓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공사를 나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자 7월 공사에 복귀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수 친척인 이모 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점과 유동규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박영수 친척인 이모 씨의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해 이 씨에게서 나온 43억 원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쪽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씨는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쇼핑백 등에 담아 남욱 등에게 전달하거나 김만배 주변 인사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43억 원이 당시 유 씨 등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실제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됐는지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자금의 흐름을 빨리 쫓아야 한다.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하루빨리 자금 흐름을 쫓아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검찰이 이번에 밝혀낸 박영수 특검 친인척 이모 씨로부터 나간 자금에 대한 수사는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요. 화천대유와 그 관계인들이 3억 5천만 원 지분 투자로 얻은 배당 수익만 4,040억 원입니다. 화천대유가 이 돈을 미천으로 법조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의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미 수상쩍은 현금 흐름을 포착해 지난 4월 경찰에 넘겼었죠.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경찰에 알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걸 검경이 뭉갰습니다. 이걸 두고 비판 여론이 한 차례 일은 바 있는데요. 어쨌든 민간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 배임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했던 이재명은 민간 내부의 이익 배분 설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재명은 처음에 일선 직원의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당시 시장으로서 모든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졌던 이재명은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 이득을 안긴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게 즉 사업 설계와 인허가가 맨입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대장동 자금 흐름에 이재명이 연관돼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